매일 아침 복용하는 비타민이 당신을 천천히 해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JMA에 따르면 잘못된 보충제를 섭취하는 노인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최대 40%까지 높아집니다. 이는 클릭베이트가 아닙니다. 이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한 비타민은 뇌 수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타민은 정상 용량에서도 뇌졸중, 신경 손상, 신부전 위험을 증가시키며 아마도 당신은 매일 이를 섭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느려집니다. 신장은 더 이상 과잉 물질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신경은 더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타민들은 체내에 쌓여 세포를 독소로 만들고 당신이 단순히 나이 들음 때문에 생긴다고 여기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비타민과 매일 섭취해야 하는 4가지 비타민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타민은 주요 유럽 연구에 따르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6% 낮추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위험한 비타민들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노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 비타민 A는 좋은 비타민으로 보입니다. 시력, 면역 체계, 심지어 피부 건강을 지원하니까요. 하지만 65세 이상, 특히 종합 비타민이나 간 기반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가 과도하게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 과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이는 수용성 비타민처럼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느려지고 지방 저장 방식이 변하며 오늘 섭취한 비타민 A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축적은 독성이 됩니다. 증상은 미묘합니다. 건조한 피부, 현기증, 흐린 시력, 관절통. 이를 단순히 나이 들므로 여길 수 있지만 특히 보충제로 하루 2000에서 3000 마이크로그램 이 이상 섭취할 경우 만성 비타민 A 독성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2022년 유럽 임상 영양저널의 리뷰에 따르면 노인들의 과도한 비타민 A 섭취는 심방세동 위험을 25% 증가시키며 이는 65세 이후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65세 이상이고 레티놀 또는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포함된 보충제를 여전히 섭취하고 있다면 재고할 때입니다. 몸은 비타민 A가 필요하지만 이 형태로는 아닙니다. 고구마, 당근, 시금치, 계란 같은 음식에서 베타카로틴 형태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조절할 수 있는 더 안전한 형태입니다. 레티놀과 달리 베타카로틴은 몸이 필요할 때만 비타민 A로 전환되므로 과다 복용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레티놀이 포함되어 있다면 라벨을 확인하세요. 여성은 하루 700 마이크로그램, 남성은 9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특히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합성 비타민을 완전히 버리고 진짜 음식에서 얻는 자연적 소스를 고수하세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은 더 위험하며 종종 적절한 검사 없이 노인들에게 추천됩니다. 세 번째, 철분 보충제. 철분은 필수적이지만 노인들에게 철분 보충제는 느리고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혹시 모르니 철분을 섭취하고 있다면 이는 이로움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철분을 피로 퇴해치제로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빈혈 치료를 위해 처방합니다. 피로감이나 부서지기 쉬운 손톱을 돕기 위해 노인용 종합 비타민에 종종 첨가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철분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철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수용성 영양소와 달리 철분은 주로 간, 심장, 췌장에 저장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한 철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불안정한 분자들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며 장기를 내부에서 노화시키는 현상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암, 심장병과 연관된 지질 과산화물이라는 해로운 화합물의 형성을 증가시킵니다. 문제는 실제로 철분 보충제가 필요한 노인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남성은 사춘기 이후, 여성은 폐경 이후 철분 손실이 멈춥니다. 수술, 궤양, 만성 질환으로 인해 혈액 손실이 있거나 철분 결핍이 진단되지 않는 한 식단에서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기, 콩, 잎이 많은 채소, 강화 시리얼은 자연적으로 철분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보충제를 추가하면 균형이 깨지고 장기적인 해를 유발합니다. 철분 과다의 증상은 놓치기 쉽습니다. 관절통, 피로, 기억력 문제, 심계항진. 이는 종종 정상적인 노화로 오진됩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과도한 철분은 뇌, 간, 심장에 손상을 입힙니다. 철분 부족은 의사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철분 과다는 시간이 걸리고 이미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철분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복용 중이라면 멈추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청 페리틴 검사와 트랜스페린 포화도를 요청하세요. 이는 철분 저장량이 높은지 알려주며 높다면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모든 철분 보충제를 즉시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특히 노인용으로 철분 무함유라고 표시된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세요. 철분은 젊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장기가 견딜 수 없는 불에 연료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준비됐나요? 이건 더 흔하며 선의로 매일 섭취하는 노인들이 많지만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채 뼈와 근육을 천천히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슘. 단독 보충제로 칼슘은 수십 년 동안 가정 필수품이었습니다. 모든 노인 뼈 건강 광고, 의사 사무실 팜플렛, 강한 뼈를 위한 거의 모든 종합 비타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인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은 특히 단독으로 섭취할 때 칼슘 보충제가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한 동맥 석회화 위험을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겁주는 전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칼슘은 필수적이지만 섭취량보다 몸에서 어디로 가는지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뼈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호르몬과 성장인자의 도움으로 칼슘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특히 폐경 후 여성과 노화된 남성의 경우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뼈는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과도한 칼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조직, 관절,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동맥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를 모릅니다. 칼슘을 뼈 보험이라고 생각하며 섭취하지만 몸은 이를 제대로 지시하지 못합니다. 뼈를 강화하는 대신 동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골절을 막는 대신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더 나쁜 점은 칼슘 보충제가 소화 문제, 복부 팽만, 변비, 아연과 철분 같은 다른 주요 미네랄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복용하는 위산 억제제를 섭취한다면 위는 어쨌든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나쁘고 뼈에 이익이 없으며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더 나은 접근법은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세요. 잎이 많은 채소, 뼈째 먹는 정어리, 요거트, 아몬드, 치아씨드는 더 안전하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칼슘을 제공합니다. 몸은 음식 기반 칼슘을 과다 보충의 위험 없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사용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비타민 D3과 비타민 K2를 함께 섭취하세요. 이는 칼슘을 뼈로 보내고 동맥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칼슘 함량이 500에서 1000mg인 종합 비타민을 복용 중이고 이미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있다면 전략을 재고할 때입니다. 뼈는 칼슘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균형, 운동, 적절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심장은 칼슘이 해로운 곳이 아닌 적절한 곳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첫 번째 비타민입니다. 흔히 추천되고 종종 스스로 처방하며 검사 없이 섭취할 경우 기억력 저하, 근육 손실, 심지어 사망과 강하게 연관됩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 B6. 이는 대부분을 놀라게 합니다. 비타민 B6은 에너지, 신경 지원, 초음파 및 뇌안개를 줄이는 데 무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십 개의 종합 비타민에 포함되고 의사들이 추천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고용량 비타민 B6는 신경계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근력을 줄이며 노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성인 증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놓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6은 수용성이어서 안전해 보입니다. 맞죠? 몸은 과잉분을 배출해야 하지만 B6는 다른 수용성 비타민과 다릅니다. 특히 보충제에서 대량 섭취하면 신경 조직에 축적되어 신경 독성이 됩니다. 이는 감각신경을 손상시키기 시작하여 손발 저림, 마비, 발열감, 균형 문제, 심지어 근육 약화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많은 노인들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노화로 오진받지만 실제 원인은 고용량 B6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공식 상한선은 하루 100mg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50mg도 장기적으로 노인들에게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 부스터, 뇌약, 신경지원 포뮬러는 한 번 제공량의 일일 한도의 100에서 250%를 포함합니다. 종합 비타민과 강화 식품 위에 이를 쌓으면 모르는 사이에 독성 수준으로 쉽게 치닫습니다. 신경 손상이 시작되면 회복은 느립니다. 노인들은 느린 신진대사, 간 청소 능력 감소, 당뇨병이나 갑상선 불균형 같은 기존 질환이 신경계에 이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럼 안전한 방법은? 비타민 B6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적당히만. 권장 섭취량은 여성 1.5mg, 남성 1.7mg입니다. 병아리콩, 참치, 칠면조, 바나나, 강화 시리얼 같은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된 임상적 B6 결핍이 진단되지 않는 한 고용량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나 신경 포뮬러에 제공량당 외서 10mg 이상의 B6가 포함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입니다. 노인 전용 포뮬러로 바꾸거나 의사와 상의하여 수준을 검사하세요. B6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많을수록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학적 지침 없이 노인들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위험한 비타민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65세 이후 매일 섭취해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4가지 비타민을 덜 중요해서 가장 중요한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흡수 가능한 형태의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노화에서 가장 간과되는 영양소 중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몸의 마그네슘 저장량이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감소하고 신장이 더 많이 낭비하며 이뇨제, 위산 억제제, 혈압약 같은 흔한 약물이 마그네슘을 더 빨리 몸에서 빼앗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피로, 근육 경련, 수면 부족, 불안, 불규칙한 심박, 심지어 인슐린 저항성. 이러한 증상은 너무 서서히 나타나 종종 노화로 오해받습니다. 마그네슘이 회복되면 노인들은 종종 개선된 수면, 더 나은 균형, 더 적은 경련, 심지어 더 명료한 사고를 보고합니다. 마그네슘은 신체의 300가에 이상의 효소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하며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심박을 안정시키고 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은 치매, 심방세동, 심지어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그네슘 보충제가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 같은 흔한 것들은 흡수가 잘 안 되고 종종 소화 문제를 일으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말레이트 같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입니다. 이는 위장의 부담이 적고 노화된 장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노인들의 이상적인 용량은 식단과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하루 250에서 400mg 정도입니다. 잎이 많은 채소, 아보카도, 호박씨, 아몬드, 검은콩 같은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 고갈로 인해 음식의 마그네슘 함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특히 여러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보충제가 종종 필요합니다. 다음은 1000개 이상의 세포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며 65세 이후 암과 호흡기 감염 위험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세 번째 비타민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D3. 비타민 D3은 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전신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호르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이를 생성하는 능력이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이는 피부가 더 이상 햇빛을 비타민 D로 효율적으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내에 더 자주 있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북부 위도에 산다면 혈중 농도가 당신도 모르게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낮은 비타민 D3은 피로, 뼈 얇아짐, 근육 약화, 면역 저하, 감염 위험 증가와 연관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2020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주요 리뷰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노인들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50% 높고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특정 암을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 높습니다. 비타민 D3은 면역 체계가 위협을 감지하고 싸우는 방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몸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D3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병에 덜 걸리고 회복도 더 빠릅니다. 뇌에서는 D3이 기억력, 인지 기능, 기분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낮은 수준은 우울증과 노인들의 치매 위험 증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결핍 상태이고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은 이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식과 햇빛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D의 일일 권장량은 600에서 800 국제 단위 IU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11,000유니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비타민 D3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의 지도에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형태는 콜레칼시페롤 D3으로 D2보다 흡수가 잘 되고 생체 활성이 높으며 햇빛에 의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액체, 소프트젤, 캡슐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적혈구, 신경, 뇌를 강화하는 깊이 과소평가된 영양소 두 번째 비타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조용히 결핍되어 있으며 이는 약화, 기억력 문제, 심지어 치매로 오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2. 65세 이상이라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B12가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증상은 미묘합니다. 피로,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12 결핍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를 흉내내고 다리를 약화시키며 균형을 영향을 주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때까지 종종 놓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 적혈구 형성, 뇌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는 음식에서 B12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고기, 계란, 유제품의 단백질에서 B12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위산을 덜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위산 억제제나 메트포르민 같은 흔한 약물을 추가하면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결과는 올바른 음식을 모두 먹고도 천천히 결핍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뿐만이 아닙니다. B12 결핍은 다리 약화, 불안정한 보행,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신경이 오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를 관절염이나 단순히 나이 들므로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간단하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먼저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세요. 60세가 넘으면 위산이 강하지 않은 한 음식 기반 비시비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선택은 메틸코발라민 또는 시아노코발라민 형태의 보충 비시비입니다. 이는 위를 거치지 않고 이비나장 내벽을 통해 직접 흡수됩니다. 노인들의 이상적인 용량은 하루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이지만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시비는 수용성이므로 몸은 과잉분을 배출합니다. 65세 이상이고 최근 비일두를 검사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검사를 요청하세요. 이는 혈액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비시비가 낮으면 신체의 모든 것이 더 힘들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치면 뇌, 근육, 신경이 10년 젊어진 듯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성인에게 단연코 가장 중요한 비타민, 첫 번째 비타민입니다. 심장, 뇌, 뼈, 면역 체계를 보호합니다. 한 주요 유럽 연구에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6% 낮추는 것과 연관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이파와 DHA. 이는 전형적인 비타민은 아니지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이파와 DHA는 이 목록의 어떤 영양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필수 지방은 거의 모든 보충제보다 더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 결과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오메가3은 노폐, 심장, 관절, 심지어 수명을 보호합니다. 과학부터 시작합시다. 2021년 유럽 임상영양저널의 대규모 연구는 60세 이상 42,000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했습니다. 오메가3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6% 낮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메가3은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더 오래 사는 것과 연관되었습니다. 서큘레이션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보충제는 노인들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위험을 45% 이상 줄였습니다. 이 숫자는 작지 않으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몸은 뇌 조직을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심장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 이파와 DHA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가 충분하지 않으면 노인들은 기억력 손실, 부정맥, 관절통, 모든 장기 시스템의 가속된 노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의 소스는 연어, 정어리, 고등어 같은 냉수 생선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양을 얻기 위해 음식만으로는 보통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품질 생선 기름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000mg의 이파와 DHA 합산을 제공하는 것을 찾으세요. 중금속이 없고 흡수가 더 좋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형태로 순도가 검사된 포뮬러를 선택하세요. 생선 비린내를 줄이기 위해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생선 알레르기가 있거나 비건이라면 DHA를 직접 제공하는 우수한 조류 기반 오메가3 보충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뿐만 아닙니다.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더 쉽게 움직이며 더 깊이 자고 더 잘 노화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뇌 구조를 형성하고 세포가 서로 대화하도록 돕습니다. 65세 이후 비타민에 대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명료하게 생각하며 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당신의 힘을 천천히 소모하고 뇌를 흐리게 하며 심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더 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과학을 분석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